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저 이상형입니다. 힘 빠진 클로저입니다. 지난달에 부서법령 6-5 올려드리고 오늘이 8월 19일이거든요. 자, 내일이 법원행정고시 시험인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정규 컬은 아니어도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민법책 2권 쓰고 7, 8월 동안 정말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는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약속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메일이랑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이 우리 4월 달까지 최신 판례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5월, 6월에 너무 중요한 판례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또 있어요. 7월은 15일자로 나왔는데 없습니다. 위헌, 불합치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8월은 어차피 7급은 9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먼저 세 번째 민법책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찰 간부 민법 총칙 실강의가 아니 그 강의가 원래 커리큘럼상 잡혀 있어서 이거를 오늘 안 해드리면 9월 11일 날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려주는 국가직 7급 시험 날인데 오늘 제가 이걸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처든 이메일이든 제 SNS든 선생님 판례 물론 이제 제가 바쁘다는 건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분들 시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 빼가지고 오늘 뭐 제가 교환은 특별하게 다른 그 PPT 자료를 따로 만들 시간은 절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최선의 고육직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부서법령 기본 강의 1편 현재까지는 빨리 끝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9월 11일 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으로 한 50분씩 끊어가지고 3강 정도 찍으면 현재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하나 나왔어요. 원래 6-6으로 국회법 마지막 부분을 50분간 끝내고 바로 법원조직법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가 나왔어. 언제 거? 5월, 6월에.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너무 중요한 판례들이야. 현재 결정들이. 그리고 9월 11일 날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20문항에서 작년까지 20문항에서 25문항이 됐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기본 강의 때 제 거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판례가 많이 어려워지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부서법령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이번 6-6 강의는 오늘 지금 이 촬영 끝나고 5시에 제가 가자마자 제 사무실 가서 바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내일이 법행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제자들 파일은 오늘 이 파일을 빨리 미리 줬지만 이거를 내일 시험 보고 나서 받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는 이제 너무 그게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우선 서선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만 부서법령만 있는 게 아니고 최신 판례가 3까지 4월달 판례까지는 3으로 끝내드렸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세요. 이메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최신 판례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런 거 힘 얻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건데 어쨌든 5월, 6월에 나온 이 판례가 9월 11일 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물론 모든 걸 가져오지 않죠. 위헌 판례 2개하고 헌법 불합치 하나인데 그거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6-6 그 뒤쪽에서 국회법 강의할 때는 부서법령 1.0 추록으로만 같이 나갈 건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추록 2.0을 펴세요. 추록 2.0. 자, 2.0을 펴시면 이렇게 제가 써드렸습니다. 밑에 표지에 제 과목이 2개가 더 붙어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경찰 간부 민법 총칙이랑 법원직 민법이랑. 자, 여기서 첫 번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맡기지만 같이 한번 읽고 갈게요.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추록 2.0은 새롭게 나온 5월, 6월의 현재 중요 결정을 추가하였으며 얘들을 추가하였으며 정오표 중간중간에 저한테 제보 주신 분들 제가 또 확인한 것들 강의 준비하면서 정오표가 2에 자잘한 것들이에요.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몇 개 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별표가 있죠. 주의. 여기는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는 제가 추록 1.0에다가 같이 합본을 해드렸더니 뽑을 때마다 전체를 다시 뽑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록 2.0에 새롭게 들어간 걸로만 오늘 따로 2.0을 나눠드리니까 나중에 그 부서법령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추록 1.0도 있어야 같이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오표는 이렇게 간단한 것들 문구, 숫자 뭐 이런 것들 다 고쳐 놓으시고요. 저랑 같이 대망의 어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따로 안 만든 이유는 정치자금법은 오늘 범위는 아닌데 오늘은 국회법 마지막 부분인데 정치자금법은 2편 기타 법령의 중요한 법령인데 정치자금법 관련 헌재 중요 결정이 나왔으니 이렇게 최신 판례라고 달아드린 겁니다. 최신 판례 따로 뽑아서 제가 강의할 시간이나 PPT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환이 제가 이제 판서할 공간반이 있습니다. 우리 책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그래서 첫 번째 3페이지 펴주세요. 형 실효법이라고 부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2 위헌 제청 판시사항 1번을 같이 보실게요. 판시사항 1번. 그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거고요. 거기 페이지 써드린 우리 책 페이지 20페이지 판례 더하기를 추가. 그러면은 이거 오리셔서 판례 더하기 추가에다가 끼시면 되고 취사 선택은 끼기 싫으면 요약해서 핵심 키워드만 내가 적어 놓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취향대로 하세요. 자, 형 실효법 뭐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냐면 위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번이 무슨 이유로 무슨 권리가 침해돼서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 당연히 아실 텐데 최신 판례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는 추세예요. 요즘 계속해서 헌법은 더 그렇고 자 그런데 판시사항 1번을 보시면 먼저 읽고 간략한 키워드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번 시간도 10페이지 우리 9페이지 10페이지 8페이지까지 이 프린트를 소화하려니 제가 좀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1시간을 투자해서 최신 판례까지 다 정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판시사항 1번 보시면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자로서 그 수사 자료의 삭제와 보존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거기서 끊으세요. 자,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 앞에 거는 이 형 실효법에 조문이 있는데 지금 끄는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법원에서 소년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걸 읽어보면 얘들도 어느 정도의 그 기간 지나면은 삭제시켜줘서 전과를 삭제시켜줘서 사회로 나갔을 때 빨리 복귀하고 전과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비슷한 판례가 우리 다른 평등권 판례에서 기존 교과서에도 다 보셨던 기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취지로 나온 건데요. 여기서는 대상 법률이 다르고 약간의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리면서 국법과 신법을 자 판결요지 2에서 국법과 신법에서 누구를 적용 중지시켰는지를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건 어려운 난이도인데 얘는 계속해서 적용을 시켜야 돼.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법적 공백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키고 적용을 안 시키는 것들 몇 가지를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적용되는 것들 말고 적용 중지된 것들을 시험을 위해서 몇 개를 최신 걸 위주로 외우는데 국법이 적용 중지됐습니다. 이거 적용되면은 헌법 불합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다시 법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국회가 맨날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1년 동안 법을 안 만들면 계속 잘못된 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국법을 적용 중지시켰어요. 얘를. 여기까지 알아두시라고 2번에다가 프린트에다가 밑줄을 쳐드린 거야. 2번 먼저 보세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법 조항 적용 중지 밑줄 쳐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계시고 무슨 권리 침해됐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판결 요지는 다 읽지 않아요. 밑줄만 같이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 규정하지 않아. 얘에 대해서는 그래서 블라블라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런 심판 대상 조항들은 무슨 잣대로 따져졌어요? 판례에 여기 과소보금지 땡 과잉금지 원칙 기준으로 따져졌는데 우리가 목수해법 중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목적의 정당성 없는 판례들은 다 암기하고 계셔. 수단의 적합성은 제가 짚어드린 대로만. 근데 다행히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끊기는 대로 끊겼어요. 이 입법 목적 정당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은 맞아. 그래서 얘는 침해 안 됐어. 어디 침해됐어요?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공사이익을 비교해봤더니
여기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 과잉금지법칙 적용해서 이렇게 전과를 지워줘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가장 키워드니까 형한편이에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판례가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슨 원칙 적용해서 무슨 권리가 침해됐는지가 1순위라는 거를 헌법 공부 한 번만 해보신 분들은 전부 아실 겁니다. 자, 바쁘니까 여러분 이거 침해됐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침해됐다는 뜻이에요. 헷갈리겠어. 자, 그러면 키워드 문구만 하나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정독으로 여러 번 읽으셔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옵니다. 판결 유지 밑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해당 수사 경력 자료의 보존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밑줄 쳐드렸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하지만 그러나 법원에서 밑줄 소년부 송치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서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 소년부 송치 및 불처분 결정 사실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근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쭉 정독하신 다음에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모든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의 수사 경력 자료를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의 고려 없이 빨간펜 일률적으로 그런 예외적인 거 고려 없이 아니 이거 더 그 보존 존치시켜서 저 인간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어 이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예외도 없이 일률적으로 아 진짜로 반성하고 사회 개선해서 아르바이트라도 기술이라도 배워서 살고 싶은 그 소년들 진정한 그 소년들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어떨 때까지 보존하라고 현재 돼 있어?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헌재가 안 봤으니까 침해를 최소로 해서 집행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건 당사자의 침해를 아주 헌재에서 봤을 때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피해 최소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위배됐고 법익 균형성은 항상 그냥 따로 붙는 거니까 밑에는 따로 있지 않고요. 예상 지문 만들어 놓은 대로 가장 여러분들한테 교수님께서 맞추라고 쉽게 내는 문제는 바로 밑에 있는 예상 지문 1번. 뭐? 소년에 대한 끝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그러면 오지. X가 아니고 지문. 이렇게 하나 문제 봤고요. 자, 우리가 36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저의 작은 그 꼼꼼함 때문에 실어드린 거지.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은 이제는 2대1입니다. 인구편차 상하 33과 3분의 1, 2대1이고 시, 군, 구, 그 다음에 시, 도, 광역이든 기초든 의원은 3대1이에요. 상하편차 50%. 언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2018년도에 바뀌었단 말이야. 이래야 투표에 성과 가치의 평등이 실현되니까. 시골에서는 인구 10만 명의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데 여기서는 50만 명 중에 한 명 뽑아. 그러면은 이런 편차를 벗어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지사 선거, 시, 군, 구, 기초 선거에서 우리의 원맨 원보트 한 사람의 투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되든지 그러니까 1대1로는 안 되지. 어떻게 시골의 그 인구 비례하고 서울에 그러니까 헌재도 1대1로 시골과 그러니까 기초 그 자치단체와 서울 같은 대도시의 그 똑같은 평등은 못 갖추니까 2대1이 어디서 온 거야? 4대1, 3대1 헌법불합치 위헌 이렇게 받고 2대1까지 왔어. 근데 아직은 국회의원 이쪽 국회의원이고 아직은 시도 구시 군 이 광역이든 기초든 의원은 우리가 이것도 얼마 만에 바뀐 거예요. 9년, 10년 만에 판결려져 있잖아. 9년 전에는 4대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계산하는 거는 기본 강의 때 다 가르쳐 드렸고 그래서 왜 50%인지 자 그래서 2018년도에 3대1로 바뀌었는데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게 이 2018년은 헌법불합치가 아니야. 이거 기준만 바꿔놓은 거야. 너무나 중요해서 바로 물어봤어요. 교수님들께서. 그런데 이 3대1을 적용을 해서 헌법에 위반된 게 처음 나온 게 2019야. 그게 얘예요. 자 봐봐. 여기서 36페이지 우리 책 36페이지에서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근데 혹시 몰라서 계속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밑줄 위 별표 이 중에서 어디만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지역구 그 부분하고 경상북도 의회 의원 지역구 부분 여기는 3대 1을 넘어. 첫 번째로 나온 게 판결료집 번호 보면 2019 2월 28일이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은 거예요. 얘가 그 위배해서 3대 1 인구편차 기준을 위배해서. 그런데 안 물어봐. 지금 뭐예요? 인천광역시 서구 3, 경상북도 경주 1 선거구. 그래서 4개가 올라왔는데 2개는 안 침해됐고 지금 읽었던 거 침해됐는데 또 나왔어. 언제? 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에다가 얘를 오려. 얘를 시키면 딱 시키는 대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4페이지 밑에 있는 거를 오려가지고 아까 여기 페이지에다가 딱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어디 근데 오바야 제가 생각해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 말고도 한 달에 쏟아지는 판례 수가 수십 개란 말이야. 근데 나머지도 안 하는데 안 중요하다고 위헌 불합치 판결까지 안 하면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귀찮고 안 나올 것 같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수록 교수님들은 더 내세요. 시험 문제를 많이 겪어봤을 거야. 한 문제, 반 문제, 0.1점 이걸로 붙고 떨어지는 게 잔혹한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할 거면 지금 여기도 문제 마포 선거구 아부터 시작되는 여기는 아까 말했던 그 두 선거구처럼 알고 계시면 여력이 되시면 알고 계세요. 자, 앞에 침해 안 된 애들은 송파구 이런 애들은 안 읽을게. 자, 이번에 인구편차 3대 1을 넘었다고 했던 애들은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 바예요. 애우기 싫으면 그냥 틀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시상가 여기 50% 위배돼서 뭐랑 뭐 침해됐어? 선거권, 평등권 침해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끼시라고요. 또 넘어갑니다. 5페이지. 이거는 얘보다는 얘가 만약에 별이 한 개죠. 그럼 지금 하는 건 별 2개고 아까 했던 건 별 3개예요. 자,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다 끼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무리 그 스케줄을 내도 기타 편은 오늘 하는 정치자금법 빼고는 자, 우리 헌법부서법령집이 앞에 248페이지까지 기본 법령 10개, 뒤쪽 기타 법령 29개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법령 중에서는 오늘의 중요한 정치자금법 판례 그거 하면서 한번 보고 제가 따로 유튜브로는 올릴 괜히 기다리실까봐 그러니까 헌재까지는 끝내드릴 거예요. 오늘도 헌재까지는 못 끝냅니다. 법원조치법도 많고 지방자치법도 할 게 많아. 헌재법 자체로도 국회법이 지금 6-6까지 왔잖아요. 국회법이 6-6에서 제가 끝낼 건데 다음 시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무조건 법원조직법은 끝내고 제가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법령 쪽에 293페이지를 펴주세요. 우리 책 그리고 프린트 5페이지입니다. 오늘 거. 293페이지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10조 배상심의회 밑에다가 10조 기출지문 아래에 16조 삭제 그 위 사이 다 좋아요. 한 페이지로 오리기 좋게 출력해서 딱 끼세요. 이게 사이즈가 여기에 맞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비슷한 판례가 먼저 하나 있어. 그걸 먼저 볼게요. 그게 밑에입니다. 유사 판례 같이 보시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과 좀 이따 보실 이번에 나온 5월 27일 날 나온 이 판례랑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어.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가 있고 소극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손해가 있어. 그런데 이 읽은 판례에서 뭘 인정을 안 해줬어? 배상심의에서 동의한 간주되면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못하도록 요 한 부분 니들이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위헌 결정 받은 바 있고 이걸 밑에다 써놓은 게 2018 8월 30일.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 보신 판례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근데
왜 유사야? 지금 우리가 볼 판례는 5월 27일 날 나온 판례는 봅시다. 위로 올라가서. 기름 쳐졌죠? 리마인드 됐죠? 예상 지문. 이렇게 나올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 여기 써드렸잖아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간주된 것으로 퉁쳐가지고 못 받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것으로 보는 구 광주 민주화운동자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밑에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비슷한 거 나오면 딱 이건 이제 알아차리시라고. 근데 어디를 물어봤는지 자세하게 모르면 그것도 이제 골로 갑니다. 완전히. 제가 공부를 하지 말고 놀면 놀았지 절대 되면 안 되는 인간, 어떤 인간? 알면 알고 모르면 몰라야지 시험에서 빨리 붙지. 흐리멍텅하게 시험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 막 피 튀기게 막 문제 풀고 있는데 본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얘가 온지 X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모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시험 떨어뜨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 친구를. 세모로. 그러면 친구는 절대 시험에 못 붙습니다. 두 가지. 꼴배기 싫은 친구, 제가 뭐 시키라고 했어? 두꺼운 책을 새 걸로 사줘. 그러면 그거 정리하다 보면 또 1년 다 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세모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디를 물어봤는지를 모르면 큰일 나요. 이거 모르는 게 낫다니까. 선생님, 아는 거란 뭐예요? 네가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게 아는 거야. 이렇게 공자가 말했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뭐 지금 이 바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옆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쿠키 딱 놓고 세워라 내워라 공부하는 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10명 중에 1명 떨어졌어. 내년에 독서실, 고시식당 갔는데 메뉴가 작년이랑 똑같네?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올해 끝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저는 저대로 바빠서 힘들고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불안하지. 내가 저 이상현 선생은 버스에서도 공부하라고 그러지. 막 맨날 그러지. 그렇게 힘든데 올해 붙어야죠. 9월 11일 날 끝내셔야죠. 자, 끝내실 수 있고요. 너무나 훌륭한 제자님들 많습니다. 끝내고 나서 연락 주시면 밥은 제가 사지 절대 얻어먹지 않아요. 자, 그 밑에 밑줄만 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보니까 국가배상 어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까지 재판상 화해 관주돼서 보상 그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얘들, 이런 법 조문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판례면 별이 3개지. 2개만 쳐드렸어. 왜? 명칭만 다르지, 법 명칭만 다르지 비슷한 판례가 나왔단 말이야. 내용은 똑같아. 밑에 보시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지금부터 저랑 밑줄, 제가 밑줄을 친 건 여러분들이 복습 때 밑줄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정독하셔야 돼요. 3번 이상. 시간 때문에 지금 우리 세월아 내월아 강의 이걸 할 수가 없어. 볼 게 많아서. 뒤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정치자금법 판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재 판례는 이렇게 결론만 국가배상권 침해됐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됐어, 그런 건 정말 그냥 한 번만 딱 보면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고,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뭐가 잘못돼서 침해됐다,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근거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헌법불합치위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변경된 판례가 나온단 말이야. 이번에는 받아줬어. 9년 전에는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헌재재판관 임기가 몇 년이에요? 가장 오래됐어도 6년이니까 지금 5년 7개월 8개월 된 사람 몇 명 있겠어. 그러니까 9년 전에는 그 재판관님들이 볼 때 안 받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정치자금법 때 받아줬어. 너무 짧다고, 열람 자격 기간이. 자,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건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랑 같이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밑줄을 쳐놨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두 번째 밑줄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시원찮게 돈 줘놓고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고 있어. 간주는 그냥 본다에 본다. 예, 추정이 아니고 간주란 말이야. 그래서 끝에 중첩되지 않는 보상금 받았으면 정신적, 소극적, 적극적, 진짜 다쳐가지고 그런 적극적, 이런 소극적 손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설령 조금 있다 쳐. 말을 풀어서 썼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써놓지 않았지. 이렇게 써놨지.
보상금 등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의 금지까지 그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얘랑 중첩되지 않는 여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돼. 뭐 침해됐어요? 국가배상 청구권.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테마가 나오면 국가배상법 저랑 같이 못 보니까 291페이지부터 293까지의 빈출 지문을 넣어드렸잖아요. 그럼 혼자 복습하시고 이 판례를 보실 때 여기를 볼 때 사지니까 1, 4 그러면 이 판례 하나 여기다 놓고 국가배상법 2개 놓고 헌법 29조 이렇게 넣으면 한 문제야. 판례만으로 통으로 내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문항 중에서 통판례가 나오는 거는 한두 문제, 25문항이면 뭐 세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결론만 물어보는 판례가 있고 뒤에서 보실 통으로 공부를 전체를 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국가배상법 판례를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떠들었던 381페이지 정치자금법을 펴주세요. 프린트는 6페이지고 책은 381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당이 경선 예비 후보자 이제 그 여당이 10월 달에 원래 9월 달에 대통령 후보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경선을 한 달 미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이 판례가 최신 판례가 껴 있으면 공직선거법의 단독의 과목으로도 그 7급 선거징절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걱정인데 7급 선거징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안 들을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표지가 헌법부속법령 표지로 제가 만들어 놔가지고 원래는 지금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로 교환을 만들고 이 프린트를 10페이지짜리를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따로 연락드릴 어쨌든 제가 보긴 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얘기는 그때 마지막에 7, 8월 넘으면 반드시 선생님 사이트에 들어와서 최신 판례 PDF 파일 다운받아서 유튜브로 강의도 올려줄 거니까 제가 이제 보라고 했는데 볼 겁니다. 자, 381페이지 펴시면 그 6페이지 밑에 있는 게 그 정치자금법상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에 관한 사건. 우리가 앞에서도 형사소송법도 즉시항고 3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야? 짧아 7일. 그래서 개정됐죠 법이. 자, 여기도 열람 기간이 3일입니다. 42조 2항을 보세요. 6페이지 제가 조문 달아드렸죠. 이거를 왜 달아드렸어? 이런 조문까지 우리 책에 넣으면 우리 책 지금도 뚱뚱한데 제가 내년에는 다이어트 시킬 거예요. 뒤에 부록 싹 없애고 저 인간은 책도 다이어트 시키네. 훌륭하죠. 438페이지 그 안쪽으로 제가 확 줄일 겁니다. 제가 헌법 2판 프라임 법하고 원테이크 헌법 2판을 줄이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줄여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42조의 2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관할 선관위는 블라블라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의 내용 및 첨부 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1항 바로 위에 1항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형한편 3일간. 자, 얘가 심판 대상 조문이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따졌더니 이제 지금 위헌이라고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알지? 그러면 첫 번째 뭘로 따져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침해됐냐고. 시험에 물어볼 확률은 뭐 침해됐냐고 물어볼 확률이 90%야. 자, 근데 이제 이게 작년 기출문제 때문에 또 1을 제가 가져왔어. 1. 원래는 2만 하고 싶거든. 근데 1이 별이 하나야. 1이.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읽어보실까요? 판시사항 1번 정치자금법 42조 3항 중 2호 및 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관한 심판 청구가 밑줄 칠 준비하세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원칙에 걸리냐고.
헌법소원 제기하려면 개나 소나 제기해요. 현재 자기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 아니, 변호사 강제주의, 공권력의 행사 이런 거 말고 일단 자기 직접 현재 이 법률이 이 블라블라 뭐야 지금 정치자금법 42조 이 조문이 내 권리를 직접 침해해야 돼. 근데 이 1번은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공직선거법 기출인데요. 2번만 달달달 암기하고 시험장에 갔더니 교수님께서 뭘 냈냐면 작년 공직선거법 국가 7급 몇 번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 이제 해설은 제가 다 내드렸으니까. 그게 헌법 중요한 판례인데 여기를 물어봤어. 다 여기만 2번만 보고 들어가셨다니까 시험장에. 직접성원 측에 인정. 이게 답이야 답. 그것도 답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직접 침해돼야 되는데 이 조문을 혹시 집행행위를 매개하거나 법조문을 통해서 행정부가 행정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아무튼 집행행위를 매개해서 침해됐으면 법조문이 직접 침해한 거야? 간접적으로 침해한 거야? 간접적으로 침해되면 직접성이 없어요. 헌법소원 제기 요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넣었다는 것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이번에 딱 매몰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 물어보면 또 틀리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한두 개냐고 정말 너무나 많아. 근데 최신 판례는 특히 선생님이 먼저 보고 하라고 하면 나올 확률이 있다. 자, 그래서 1번 밑에 판시상 2번 보지 마시고 3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30분이 지났네요, 피디님. 정말. 자, 거기 1번 보시면 제가 이제 말로 했던 거 글로 봅시다. 글로. 왜? 우리는 글로 시험에서 문제에 나오니까. 1번 판결요지 1번 7페이지.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관위가 4번 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써드렸던 집행행위를 할 때 비로소 발생하니까 이 사건 4번 교부 제한 조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 청구는 이 헌법소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안 갖추었다고? 못 갖추었다고. 그러니까 따로 판단을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구인의 재판관 밑에 현재 헌법재판 연구원들도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민사에서도 민사소송 할 때도 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그 엄격한 장애물들을 다 거치고 와서 이제 사건이 되고 하듯이 자 여기도 2번까지 오기 전에 얘들을 다 봤던 거야. 지금 이거 말고도 청구기간 준수했는지 다 따지고 난 다음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 뭐 침해됐는지 지금부터 봅시다. 다시 앞으로 가서 판결요지 읽고 조문은 봤어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을 3일간으로 제한한 정자법 3월간 부분 있죠. 3월간 부분이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준 어디 갔지? 위헌 판결인 거 이제 알려드렸잖아. 이거는 이제 자다가 일어나도 맞추셔야 돼. 모르면 그거는 이제 끝장나는 거고. 자. 과잉금지 원칙으로 따졌고요. 또다시 목적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없다고 나왔으면 머리를 다시 한번 쭉 세워야 되는데 아니야. 또 역시 목수 해법. 이거는 그러면 또 이거는 여기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러면 됐어. 자 우리 공부의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통과했어. 마지막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뭐 침해됨. 이 자료 보고 싶은데 3일로 3개월로 규정 딱 해놨어. 아까 예를 들었던 3일은 형소법 예를 들었던 지금 이 사건은 잘못 썼네요. 우리 사건은 3월이죠. 이거는 3월. 얘는 이제 직장 예를 들었던 거고 3개월간이니까. 좀 이따 저랑 밑줄 친 거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짧다고. 더 달라고. 뭐 1년은 아니더라도 다시 입법할 때 더 달라고 더. 그래서 얘는 헌법 불합치가 아닌 것이 1번이에요.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효력 상실이야. 헌법 불합치 판결 받는 적용주지 빼고는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빨리 법을 만드세요. 물론 국회가 말은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또 그 학설이 대립하는 건데 판례는 얼버무리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짧어. 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짧어. 아까는 뭐 개인정보 알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우리의 이 심판 청구인의 알 권리. 그래서 끝에 보니까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자 빠르게 저기만 봅시다. 7페이지 오셔서 역시 밑줄 쳐드린 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그래서 목수는 침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판례는 제가 밑줄만 읽기에, 왜냐면은 뭐 얼마든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해 어떤 시험에서도, 올해 헌법으로 남아있는 게 내일 보는 법원 행시, 물론 가장 어려워요. 40문항이고 오지선다인데 일단 그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어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보는 우리 제자님인데, 아무튼 힘들게 법원 행시를 준비하시는 그분도 작년에 헌법 때문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는데, 재작년에 1차 붙었다가 민법하고 형법은 2차의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리고 민법은 어려워서 많이 하고, 헌법은 2차의 과목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투자해.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고 개수 문제도 나오고, 헌법은 부서법령 해야지, 판례 해야지, 판례도 헌재 판례 말고 대법원 판례도 해야지, 뜬금없이 막 이론 내고 조문 비비 꼬면 어떤 학생은 해설을 해드렸는데도 그 질문이 와. 해설을 봤는데도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대. 그런데 시험장에서 골라낼 수 있겠어요? 해설을 보고도 선생님 어디, 이제 저는 그런 거는 혼내키지 않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인간들을 혼내키지, 진짜 아무리 쉬워도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려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뭐 두렵거나 그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적합한 수단이다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몇 줄만 더 읽을게요.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 및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부패 근절이 시대 정신이 된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 따라서부터 봅시다.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되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일률적으로 짧든 뭐 상관없이 하면 안 된다. 그걸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눈으로 보면 알 거야. 이래서 그 다음 밑줄이 영수증. 어디냐면 그 다음 밑줄 열람 기간마저 3월간으로 짧아 위에 두 줄 우측에 영수증 예금 통장은 현행 법령 하에서 사본 교부가 되지 않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어. 얘들은 복사본도 교부되지 않아서 직접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을 마저 어떻게 했어? 3월간으로 짧게 해놨다고. 3월간으로. 이제 정독해보면 더 이제 그 고개만 끄덕여지는 문장들로만 딱 돼 있어요. 그래도 밑줄은 같이 봅시다. 또한 열람 기간이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여기 일단 몰라요 여러분. 패스. 공고 1로부터 3개월 후에 만료된다는 점에서도 지나치게 짧아. 여기는 없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얼만데? 다 지워요 그냥. 바쁘니까 PPT 넘기는 시간도 아깝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고요. 도망가면 이 인간 공직선거법상 부정행위하고 도망가면 2년까지 늘어나요. 이런 걸 뭐 헌법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 도망간 거 말고 얘만, 물론 이제 그 선거일 후에 했으면 다시 그때부터 6개월이라는 게 가로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공직선거법 수험생들은 알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물론 헌법에서 이 조문 물어보면 맞춰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넓히진 않는다고. 여러분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이 얘기 또 해? 그러면 헌법 1년 하고 국어 1년 하고 그러면은 다 100점 맞아서 5년 뒤에는 합격하네? 어림도 없지. 제가 더 심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 그래서 6개월보다도 짧다고요. 그 말입니다. 선례를 아까 그 이전 판례에서는 침해됐다고 안 했는데 이렇게 헌재에서 판시해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세요. 집중하세요. 이게 오늘의 최신 판례에서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에서 안 읽은 밑줄, 이렇게 안 되겠다. 제가 급해도 그래도 정도로 갑시다. 아까 거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짧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공소시효가 너무 길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4년짜리 임기도 있고, 물론 대통령은 5년이고, 자, 그래서 또한부터 이제
아까 봤던 열람기간이 공선법의 단기 공소시효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3개월 후에 만료된다는 점에서도 지나치게 짧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짧다, 짧다. 자, 그 다음. 이를 종합하면 착각 안 하시죠? 지금 읽은 게 판결 요지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수페이지에 걸친 판결 그 내용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렵게 내면 그 내용을 낸다고요. 근데 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판례를 그렇게 공부한다가는 뭐 1년 내내 헌법만 공부해야 되니까 말이 안 돼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자, 이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열람기간의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형광펜입니다. 다 알아.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했는데 위헌 판결 나왔는데 알 권리 침해됐어. 지금 제 강의만 들어도 시험장에서 다 맞출 수 있어. 여기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잘 보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고치실 겁니다. 다시 이를 종합하면 정치 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열람 기간의 제한조차도 둘 수 없으며 이렇게 고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풍 낙엽처럼 다 내년에 또 고시식당 가서 작년이랑 똑같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공부 안 하면, 이런 걸 공부 안 한 게 세모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40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틀린 오선지를 제가 말 안 했다고, 그냥 결론만이라도 알고 들어가시라고 했다고요. 근데 얘는 아니라고요. 얘는 결론만 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얘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이런 디테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무료특 강의든 기본 강의든 그런 디테일의 차이 때문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 들여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든 그게 공식적으로 올라가면 쓸데없는 강의는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공부하는 그 범위를 넓히는 것만 있을 뿐. 자, 그래서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둘 수는 있어. 열람기간 자체 제한은 그런 이유로 현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법익 균형성은 거의 보통 안 읽습니다. 공사이익을 비교해서 사익에 침해됐으니까 지금 위헌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공익이 중요하다고 하면 문제되잖아. 목세법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위헌인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맨 마지막 거,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해서 그 위반돼서 청구인 이 땡땡의 무슨 권리를 침해했어요? 알 권리를 침해됐다. 예상지문 이거는 위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예상지문이 뒤쪽. 자, 이것만. 자, 제가 이거 예상지문 하나를 더 만들려다가 1번, 2번이라도 나왔을 때 꼭 맞추시라는 취지로 여기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고 책은 다 봤어요. 정치자금법 그 파트 받고 앞에 다 봐드렸고 마지막에 한 번 고비만 넘으시면 돼요. 예. 결정에 의해서 첫 번째 줄 헌재는 이 판례는 6월 27일 맞죠? 아니 5월 27일. 5월 27일 올해 2021년. 그런데 2010년 12월 28일 날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문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어. 그런데 끝에 위 선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 조항에 대해서 5월 27일 날 위헌 선언을 했어. 그러면 이 판례는 선례가 변경된 판례야.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그 시간 사이에. 요즘은 3일 뭐 이런 것들 다 7일 최소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더 중요한 그런 그 뭐 갈수록 더하고 많은 것들이 조금씩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 중에 너무나 많은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들이 우리의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지문 1번을 저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뭐 침해돼서 위헌 판결 났던 얘들은 다 알고 있고 아까 하나 그 제한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것만 지금 따로 지문을 안 붙였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예, 1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예상지문 1번. 제가 예상지문을 만들어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대로 나와요. 그 어떤 예상 지문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바꿀 거예요라고 하면 그렇게 그러면 이제 혹시 스승님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지금 큰일 나라고 지금 안 봐. 지금 조국사 때부터 해서 지금 탄핵 큰일 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스승님이 들어가서 내 문제를 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빵퍼센트에 빵퍼센트. 그런 일은 아예 없고 있어도 안 되고. 근데 우리 스승님은 출제하러 안 들어가세요. 물론 스승님의 제자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니까 뭐 아무튼 근데 교수님 밑에서 대학원 때 이렇게 연구하고 도와드리다 보면 그 스승님의 객관식 문제 출제 내는 사고 패턴 있잖아. 그거를 배우는 거지. 그러려고 대학원 다니는 거고. 그러려고 그 스승님 방에 들어가서 알잖아요. 어떤 커피 잔도 닦고 다 해야 돼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자, 물론 대학원생이 제 밑에는 학부생들이 한 10명 붙어 있어요. 짝짝짝짝짝.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 수표 이렇게 딱 주시잖아. 이제 가서 밥 먹어. 이제 노래방까지 갈 비용 아니 지금 말고 옛날 대학원 다닐 때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자, 그 1번 문제를 더 조심하세요. 2번은 누구나 다 맞춥니다. 1번 정치자금법 42조 3항 아까서 봤던 영수증하고 통장 제외한다고 했던 2, 3호 서류 제외한다 부분인 이 사건 4번 교부 제한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여기까지. 밑에 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빈출 지문입니다. 자, 일단 국회법 나가기에 시간이 왜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유튜브 강의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정규 강의는 60분도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짧게 빨리빨리 그 배속으로 해서 한 30분에 들으시라고 한 50분, 60분으로 정규 강의 한 강을 끊어드리는데 이거는 유튜브 강의인데 30분씩 찍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조금 초과된 강의긴 해요. 47분 정도 됐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6-6 국회법은 오늘 끝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국회법 끊지 않고 제가 30분 이렇게 안 나누고 국회법 끝낼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